네, 이어서 열과 에너지 파트 2일 운동 에너지 관계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파트를 좀 두 가지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앞에 문제 7문제, 뒤에는 문제 6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50kg의 물체의 크기가 16N이고 세타가 2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없는 책상의 수평면 위에서 2.20m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외력, 여기서 이 외력은 이 F를 말하는 거죠. 이 외력이 한 일, 1번 W는 공식이 F 도트 D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트 내적은 그 크기는 FD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문제 주어진 그대로 F에는 16N 그리고 D에는 2.2m 그 다음에 코사인 25도 계산하면 대략 31.9줄이 나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상에 의한 수직 항력이 한 일. 이때 수직 항력이 한 일은 값이 0이죠. 값이 0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수직 항력이라는 그 힘, 분명히 힘도 가해졌고 변이도 있죠. 근데 이 수직 항력과 변이의 방향, 벡터라니까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이면 이제 코사인 90도가 되면서 이 값이 0이 돼서 힘과 변이가 둘 다 있지만 이 힘이 한 일은 없다. 그래서 답은 0이 되겠고 3번 중력이 한 일, 이것도 0이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수직 항력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서로 수직해서 코사인 90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 R자 힘은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 Fg 중력도 있겠고 외력 F도 있고 거기 따른 이 수직 항력도 있죠. 이 세 개의 힘의 합이 이제 R자 힘이 되는데 그 R자 힘은 시그마 F, 그 R자 힘은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F를 F 코사인 세타와 F 사인 세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연직 방향, 그러니까 지금 Y축이라고 해볼까요? 이 Y축 방향으로는 수직 항력 중력과 요 F 사인 세타의 합이 이제 0이 되죠. 수직 방향으로 물체 변이가 없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되고 수평 방향으로만 있는데 그 수평 방향의 이 크기가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R자 힘이 한 일은 F 도트 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쓰기를 이제 F 도 여기서 이제 시그마 F하고 여기 D는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그대로 크기만 곱하면 되는데 이 F가 F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때 D 그래서 계산 결과는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31.9줄이 되겠습니다. 자, 뭐 4번 정답을 4번의 답을 1번 답과 2번 답과 3번 답의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I자임이 한 일과 각각의 한 일을 다 더한 것과 그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네,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빗면의 P점에서 V0라는 속력으로 물체 질량 M의 물체가 운동합니다. 최하점 Q를 지나 다시 최고점 R까지 운동하고 있습니다. Q에서 P 그리고 P에서 R까지의 그 높이는 각각 H, EH입니다.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첫 번째 Q에서 R까지 여기 Q 지점에서 여기 R 지점까지 중력이 한 일 WG라고 써볼까요? 이 중력이 한 일은 만약에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만약에 이 중력 도트 변위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편의상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라고 두면 중력은 그 벡터를 표시하며 마이너스 mg j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위 같은 경우는 O에서 R까지 변위는 이렇게 처음 점과 마지막 점 위치를 이렇게 이어서 이게 델타 R이 되는데 이 델타 R은 델타 xi 햇과 이렇게 델타 y j 햇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델타 xi 햇 더하기 델타 y j 햇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우리 내적에서 배웠죠. I 도트 i 같은 것끼리의 내적은 1이 되는데 I 도트 j처럼 서로
방향이 90도다라고 하면 그 값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 내적 같은 경우는 크기 곱하기 이제 그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0이 되니까 서로 다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0이 됩니다. 즉 i 도트 j는 0이 되니까 델타 x 값은 상관이 없어요. 델타 x가 뭐 1이든 10이든 100이든 뭐 마이너스든 그 값은 상관이 없다.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mg 델타 y인데 여기서 이제 델타 y가 2h죠. 그래서 넣으면 마이너스 2mgh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식을 해서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중력은 아랫방향이니까 그 힘의 아랫방향에 해당되는 그 변이만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높이가 2h만큼 올라갔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음수가 되고 그 크기는 2mgh가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꼭 뭐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두 번째, P에서 R까지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수직 강력이죠. 근데 수직 강력은 여기 이 그림에서는 수직 강력이 한 일은 없죠. 그 이유가 조금 전에 그 1번 문제에서 풀었는데 수직 강력의 힘의 방향과 물체의 변이의 방향이 항상 수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 위치 있다고 할 때 이때 물체의 속도 방향은 빗면의 방향이 되거든요. 빗면의 방향은 물체의 속도가 되는데 수직 강력은 이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 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변이 S와 그 수직 강력은 항상 90도예요. 그래서 수직 강력이 한 일은 없다. 그 값은 0이다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은 기울어진 XY 평면의 O점에서 수평인 X축 방향으로 V제로의 속력으로 밀어놓은 질량 M의 물체가 P점을 지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점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X축과 이렇게 45도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P에서의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 보면 그 힘의 방향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아랫방향으로 이제 여기서 아랫방향이라는 건 마이너스 y는 아닙니다. 이렇게 연직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mg라는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P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x축의 속도와 y축 이것은 델타 y 방향이란데 이 y축에 대한 속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x축의 속도는 그대로 v0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5도라는 건 여기 y축의 속도도 v0가 돼야 그 이루는 각이 45도가 되죠. 그래서 속도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의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vx와 vy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2분의 1 m 여기서 이제 r자 속도라고 할까요? 이 속도는 루트 2 v0가 되니까 루트 2 v0의 제곱을 대입해서 풀면 m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죠.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R자 힘이 한 일. 여기서 R자 힘은 이제 중력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 R자 힘은 이제 중력과 수직 강력의 합이 이제 R자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R자 힘이 한 일로 볼 때 아까 수직 강력은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R자 1이라고 보면 이때도 중력이 한 일과 수직 강력이 한 일로 합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수직 강력이 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그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중력이 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력이 한 일은 지금 이 물체를 하나 길어봤으니까 이 계열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중력이 한 일은 곧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mv0의 제곱 1번에서 풀었죠. 빼기 처음에 O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세 번째 문제.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동안 내려간 높이가 있을 겁니다. 이 내려간 높이를 혹시 여기 주어진 이 세타 경사면이 주어지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세타가 주어지지 않은 것, 경사면의 각도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건 말 그대로 경사면의 각도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저기를 뭐 세타로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식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인가?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 강력인데 수직 강력은 이 물체에 한 일이 없죠. 그래서 I자임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 중력이 한 일은 mgH죠. mg라는 힘으로 h만큼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mgH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2번 답에서 구했던 것처럼 2분의 1 mv0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때 내려간 높이 h로 정리하면 2g분의 v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번 문제입니다. 2100kg 말뚝 박는 기계로 I빔을 땅에 박으려고 합니다. 빔의 머리를 때리기에 앞서 해머는 5m를 낙하하고 빔을 땅속으로 12cm 박은 후 멈추게 됩니다. 에너지를 고려하여 해머가 정지할 때까지 이 빔은 I빔이죠. I빔이 해머에 작용하는 평균력을 구하라. 또는 뭐 해머가 I빔에 작용하는 평균력도 똑같죠. 이건 작용 반작용의 관계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 때 이 문제를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는데 이걸 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고 일단 자기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푼 사람도 그 자신의 감각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어떻게 저는 이제 풀었냐면 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바로 말뚝 박는 기계를 개로 설정했어요. 왜 이렇게 개를 설정했냐라고 하면 I빔은 개로 포함하게 되면 I빔의 운동 에너지 변화라든지 아니면 I빔에 의한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I빔의 질량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빔이 얼마나 크고 한지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질량의 정보는 말뚝 박는 기계죠. 그러니까 말뚝 박는 기계를 개로 설정을 해야 우리가 원했던 그 에너지 한 일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를 말뚝 박는 기계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외력은 어떤 게 외력되냐면 지구에 의한 중력 그리고 당연히 아이빔에 의한 충격력은 이제 외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는데 개를 말뚝 박는 기계를 볼 것 같으면 이 말뚝 박는 기계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운동 에너지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운동 에너지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즉 이 개의 한 I자 1은 그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이 식을 보면 I자 1은 중력이 한 일과 여기 빔이죠. 이 I빔이 한 일이 있는데 이건 바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문제 보면 처음에 속도가 없거든요. 처음에 5m 높이 있는 이 그 상태에서 처음에 가만히 놓은 상태에서 결국 박은 후 다시 멈추게 되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도 없고 처음 운동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역시 없죠. 그럼 이때 그럼 중력이 한 일과 I빔이 여기 이제 말뚝 박는 기계 한 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중력이 한 일 같은 경우는 중력의 힘의 크기 mg에다가 중력이 이 힘으로 이 말뚝 박는 기계의 변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h 더하기 d가 돼요. 물론 여기서 이 h는 5m 처음에 높이를 h라 둔 거고 12cm 좀 다소 작게 이렇게 박힌 걸 d라고 둔 겁니다. 즉 5.12m 이렇게 중력이 일을 한 거죠. 조금 내려오도 많이 내려오도 내려온 것만큼 중력이 한 일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0도가 됩니다. 그 말은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죠. 이거 더하기 그럼 빔이 한 일은 빔의 평균력을 F바라고 하면 그 F바라는 이 힘은 얼마만큼 변이가 뭐였냐면 D였죠. 12cm였습니다. 그리고 이 F하고 D는 그 사이각이 180도예요. I빔은 해머에 보면 윗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텐데 그 말뚝 박는 기계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정반대다라는 거. 그럼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2100 곱하기 동력과 속도 9.8 다음에 H는 5, D는 0.12는 평균력 F바 곱하기 0.12가 되니까 이걸 계산기로 이용하면
평균력이죠. 평균 힘의 크기는 대략 8.78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혹시 이제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추가로 문제를 한번 더 접근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를 말뚝박는 기계에다가 아이빔 그리고 지구까지 전체를 하나의 개로 난 설정을 해서 한번 이걸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체 개의 에너지는 보존되죠. 외부의 그 상호작용, 에너지적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이 개의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그 보존된다라는 건 그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그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합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좌변이 그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량이고, 그 값이 그때 왜 시그마 T라고 해서 그때 우리 그 이론 공부했을 때 했었죠. 요 T는 뭐 물질 전달, 그때 뭐 열, 그다음에 일, 전자기파, 역학적 파동 이런 게 다양하게 있었었는데, 전체 개로 여기도 뭐 기계, 아이빔, 지구 전체를 하나의 개로 설정했으니까 이 T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 개가 이러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전체 운동 에너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도 전체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델타 EK는 00이라서 없습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분명히 작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와 말뚝박는 기계는 원래 5m라는 간격이 조금 정도 있었는데 거리가 가까워졌거든요.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 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음수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0이 돼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없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라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라는 거죠. 양수. 즉 이 개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지금 이거 보고 말뚝박는 기계가 5.12m만큼 내려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말뚝박는 기계와 그 지구가 구성하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I빔의 질량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I빔도 12cm 내려왔는데 그거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계산할 수가 없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내부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소한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그 개를 이렇게 전체로 봄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다르게 만약에 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I빔을 이렇게 하나의 개로 설정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는 외력이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I빔을 만약 개로 나는 설정했다, 다른 건 다 외부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때 중력은 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뚝 박는 기계 말뚝 박는 기계에 의한 충격력도 외력이 되죠. 그리고 마찰력 그러니까 이게 아이빔이 땅속에 파묻혀져 있는 건데, 그 땅속에 파묻혀진 건 땅에 의해 닿은 표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면에 의한 마찰력이 또 다 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빔의 에너지는 또 요 아이빔도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 형태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얘도 정지, 나중도 정지니까 결국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외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여기 말뚝 박는 기계가 한 일,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 다 합한 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델타 EK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부호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어요. 중력이 한 일은 양수입니다. I빔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중력이 한 일은 양수예요. 그리고 이제 기계 같은 경우도 말뚝박는 기계가 아래로 힘을 가했고 그 빔도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계도 이 I빔의 한 일은 양수예요. 그 말은 마찰력이 한 일이 음수가 되는 거죠. 마찰력은 분명히 I빔을 윗방향으로 힘을 가할 텐데 이 I빔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어. I빔 질량이 없으니까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를 알 수 있고, 뭐 마찰력이 한 일이 중력과 말뚝 박는 기계가 한 일의 크기와, 그러니까 그 합과 같다.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예제 사법뿐만 아니라 어떤 역학 문제를 풀 때 개를 어떻게 설정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풀었던 그뿐만 아니라 또 걔를 또 다르게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럼 어떤 부분을 더 다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같은 물리적 현상도 좀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겠습니다. 다음 예제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입자에 주름이어 마찰이 없는 반원통의 꼭대기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입자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자.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R점이 0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문제에서도 반원통의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0이 되어야 얘는 이제 일정한 속력이 되는데, 이때 이 힘의 크기가 mg 코사인 세타라는 걸 한번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이 힘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랫방향으로 mg라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이 줄이 당기는 외력, 이 F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름 방향과 나란하게 이쪽 방향으로 수식 항력이 있을 겁니다. 이 세 힘 중에서도 이제 그 접선 방향의 성분이 0이 돼야 이 입자는 속력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 F를 이제 이 F가 아니라 이 mg를 성분 두 개 나눠야 되는데, 접선 방향과 나란한 것과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성분을 두 개로 구분하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다른 쪽이 m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즉 1번 문제에서 시그마 fx, 여기 이 축을 이제 x축이라 둔 거죠. 제 마음대로 x축이라 두면 이게 max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때 값이 f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되어야 되고, 그 말은 f가 문제 주어진 mg 코사인 세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이 힘의 크기가 세타에 대해서 계속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요. 세타가 점점 더 커지면 작은 힘을 가해줘야 이 물체가 그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의 정의를 이용해서 입자가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동안 이 힘이 한 일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인테그랄 f 도트 dr인데, 여기서 이제 그 dr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dr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운동 이제 회전을 배웠으니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반지름이 r라고 하고 요 각을 d세타라고 하면 요 호의 길이를 r d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바로 호의 길이가 이 dr이거든요. 그래서 이 dr을 r d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 도트 dr인데, 여기서 이제 그 dr 변위의 방향과 힘의 방향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적해도 그냥 그대로 이걸 f dr로 써도 됩니다. 이 f는 문제에서 이번에 풀었죠.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dr은 이제 r인데 여기서 반지름 대문자 r로 썼으니까 대문자 r d 세타. 근데 여기서 이제 mgr은 다 그 상수니까 적분 구간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인테그랄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데, 이 세타의 범위를 보면 그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니까 바닥일 때 세타는 0도고 꼭대기일 때는 세타가 2분의 파이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그때 mgr은 그대로 줬고, 사인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 근데 사인 0은 0이니까 2분의 파이만 계산을 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mgr의 1 마이너스 0. 그래서 정답은 mgr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딴 게 아니라 이 힘이 이 개의 한 일만큼 이 개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개의 에너지가 mgr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힘은, 그러니까 그 개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이 입자하고 지구를 하나의 개로 보고 이 F를 외력으로 보면 이 F가 한 일만큼 이 개의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 mgr만큼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번 문제입니다. xy 평면에서 움직이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2yi 햇 더하기 x제곱 j 햇으로 주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좌표
x는 5m와 y는 5m인 C점이죠. 이게 C 경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나중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하는데 경로가 총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A 경로, 보라색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 보면 이 보라색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B 경로, 이렇게 빨간색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대각선, 이 C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바로 이 힘이 이 입자의 한 일을 계산해 보자. 그리고 이 일이 경로에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이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제 보존력의 정의는 입자의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중간의 위치와 상관없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다면 그 보존력의 한 일은 항상 경로와 무관하게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F라는 이 힘이 보존력인지 비보존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그 A 경로죠. A 경로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먼저 OA 경로와 이제 OA로 간 이 경로하고 A에서 C로 간 이 경로의 합으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OA 구간에서 이 힘이 한 일은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2y i 햇 더하기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x 제곱 j 햇 힘 도트 dr 원래 일은 인테그랄 f 도트 dr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dr은 여러분들 dxi 햇 더하기 dy j 햇 당연히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OA 구간에서는 y축에 대한 변화량이 없잖아요. x축으로만 변하고 y축에 변화량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dx i 햇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j 도트 i는 또 0이 되죠. 그래서 이 항이 없어져. 근데 보면 심지어 지금 OA 구간에서 y 값이 0이죠. 이 y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됩니다. 적분할 것도 없이. 근데 두 번째 A에서 C로 이동하는 경우, A에서 C로 이동할 때 이때 힘이 한 일은 인테그랄 이제 그대로 똑같이 2y i 햇 더하기 x 제곱 j 햇에다가 이번에는 y 이제 그 x 값은 변하지 않고 y 값만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dx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트 그렇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y축만 있으니까 dy j 햇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2y 이거 i 고려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도트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x 값이 5로 일정해요. 여기가 5,5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x가 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테그랄 y축의 그 위치가 정적분이니까 0부터 5까지 5의 제곱 d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죠?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25줄. 따라서 1번 정답은 125줄. 0줄과 125를 더해야 되니까 A 1번 정답은 125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 똑같은데 좀 빠르게 한번 봐보죠. 이제 B 경로, 빨간색 경로는 O에서 B까지 한 일을 먼저 계산해 보자. 인테그랄 여기 힘이죠. 2y i 햇 더하기 x 제곱 j 햇 도트 여기서도 이제 그 x축에 대한 변화량이 없으니까 y축에 대한 dy j 햇만 따지면 되는데 어차피 그럼 이거 i축은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 x 값이 0이니까 이 값도 0이 됩니다. BC를 봐볼까요? BC 구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2y i 햇 더하기 x 제곱 j 햇 이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y축에 대한 변화량이 없으니까 dxi 햇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 y축은 고려할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는 이 y 값이 0이 아니죠. y 값이 지금 5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2 곱하기 5 d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을 5로 곱해야 되니까 50이 되는 거죠. 50. 그래서 50줄. 그래서 2번 답은 0 더하기 50해서 50줄이 돼요. 일단 1번과 2번 경로를 비교했을 때도 이 힘은 보존력이 아니다. 바로 비보존력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까지 보고 확신을 더해봅시다. C 경로는 대각선이니까 바로 O에서 C까지 C 하나만 세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힘 2y i 햇 더하기 x제곱 j 햇 도트 여기서는 dx와 dy를 다 적어줘야 되죠. 대각선으로 위치가 변한다는 건 x축에 대한 변화량과 y축에 대한 변화량 둘 다 있으니까 dxi 햇 더하기 dy j 햇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내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i 도트 j 또는 j 도트 i는 0이 되니까
같은 방향끼리 살아남는 걸 보면 인테그랄 2y dx 더하기 인테그랄 x제곱 dy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가 y 이꼴 x 그래프죠. y 이꼴 x니까 dy dx도 같죠. 그래서 dx를 dy로 바꿔도 되고 dy를 dx로 바꿔도 되고 뭐 x를 y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바꿔봤는데 뭐 상관없죠. dx를 dy로 바꾸고 인테그랄 dy를 dx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적분 구간은 0부터 5까지죠. 전부 다. 이거 적분하면 앞에 건 y제곱을 0부터 5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건 3분의 1 x의 세제곱을 0부터 5까지로 됩니다. 그럼 앞에 건 더하면 이제 25죠. 25고 두 번째 건 3분의 125니까 더하면 3분의 200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정답은 3분의 200줄. 따라서 4번 정답은 비보존력이 되죠. 경로에 따라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경로에 따라서 힘이 그 입자의 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자의 두 중성 원자 사이의 힘과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는 레너드 존스 포텐셜 에너지 함수로 우리 모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에 대한 함수인데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어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 R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이걸 우리는 시그마 얘를 이제 입실론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시그마와 입실론은 또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제 실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그마 값과 여기 입실론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두 원자 사이의 평행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식이 복잡하다고 해서 뭐 문제가 복잡한 건 아니죠. 이 평형 거리를 구하라. 이 평형 거리라는 건 그 입자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 걸 0이 되는 그 거리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건 그 힘은 보존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데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음수를 붙인 게 바로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게 되면 4 입실론은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ddr 이제 주어진 r분의 시그마의 12승 마이너스 r분의 시그마의 6승을 하게 되는데 요 미분하게 되면요. 4 입실론은 그대로 있고 요 R의 12승분의 1이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R의 13승이 되고 그 12는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12 되고 시그마 12승 시그마 12승 그 상수죠. 더하기 이 더하게 되는 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죠. R의 7승분의 6 곱하기 시그마 6승 시그마 6하고 보면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요게 0이 되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 4 입실론은 생략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시그마 6승 하면 이거 시그마 6승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리고 이거 6과 이게 나누면 2가 되고 그러면 R 13분의 2 시그마 6승은 R 7승분의 1 R 7승도 이 양변에 R 7승 곱해주면 R 6승이 됩니다. 즉 R의 6승은 2 시그마 6승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그 평형 길이죠. 평형 길이는 2의 6분의 1승 곱하기 시그마. 근데 문제에서 시그마 주어졌으니까 이거 계산기로 풀어보면 그 값이 대략 2.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 있죠. 포텐셜 에너지를 X축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대략적인 개형만 한번 그려보면 가로축이 거리 R 되고 세로축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그 기울기가 0인 지점이죠. 기울기가 0인 지점 여기가 이걸 R0로 해볼까요? R0 이렇게가 이제 그 평형거리가 되겠다. 그러면 그 R0보다 더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그 입자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기울기의 반대 마이너스 붙이면 힘의 방향이니까 힘은 음수 즉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멀어지려는 청력이 작용하고 거리가 예를 들어서 평형거리보다 더 멀어졌다 라고 하면 이때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힘의 방향은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인력이 작용해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극소적인 그 구간에서는 이게 단진동이라고도 우리가 그 근사를 할 수 있는데, 여튼 이렇게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복원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